안녕하세요. 그 대표 이야기의 그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 20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항상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제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하고,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그 일명 숙제, 목적지 배차를 위한 숙제가 부활을 했잖아요. 그런데 아직도 그 숙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저한테 질문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먼저 간단하게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,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한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평일날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에 2콜 또는 4만원을 접수 또는 완료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9시에 잡은 거를 10시에 완료해도 되고, 그것도 한 콜이고, 그 다음에 새벽 1시에 또 새로운 콜을 한 콜 잡으면 그것도 인정이 돼서 접수한 것도 인정, 그 시간 안에 완료한 것도 인정. 그래서 2콜이나 4만원이면 된다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근데 좀 이제 신경 써야 돼서 좀 귀찮긴 한데 어렵지는 않다,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. 그 금요일이나 평일인데 다음날이 공휴일 날 있잖아요. 그런 날은 금요일하고 똑같이 1시간 앞당겨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3콜 또는 5만원, 똑같이 접수 또는 완료 다 포함입니다. 근데 요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, 새벽 1시까지 딱 체크를 해가지고 숙제 못하면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자동이 안 들어오고 목적지 배차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금요일 날은 24시간이 아니라 3일 동안 72시간 동안 자동이 안 들어오고 목적지 배차가 안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금요일 날 숙제를 못하면 토요일 날, 일요일 날, 월요일 날까지 자동이 안 들어오고 목적지 배차가 안 됩니다. 목적지 배차가 안 되는 시간에 월요일 날 숙제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날부터 목적지 배차가 들어오죠. 그러니까 숙제를 완료할 때까지는 계속 숙제 안 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디테일한 걸로 들어가면 오늘 일을 안 했어요. 로지를 켜놓고 일을 안 했으면 그날은 숙제를 안 해도 됩니다. 그 전날 숙제를 했고 오늘 일을 안 했다, 한 콜도 안 탔다, 그러면 그 다음날도 숙제 한 걸로 연장이 됩니다. 일을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아침 7시에서 다음날 아침 7시 사이에 한 콜이라도 완료 콜이 있다. 완료 콜 기준입니다. 완료 콜이 있으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, 초저녁이나 아침에 한 콜 타면 저녁 때 숙제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, 예를 들어서 새벽 1시 이후부터 7시까지 6시간이 남잖아요. 새벽 시간에. 만약에 그전에는 콜을 안 타다가, 저녁 때는 안 타다가 새벽 1시 이후에 한 콜이라도 탔어요.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숙제를 안 한 게 됩니다. 숙제하는 시간을 벗어나서 한 콜을 탔어도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 사이에 한 콜 탔는데 숙제하는 시간 안에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숙제 안 한 게 됩니다. 그래서 계속 일을 안 하다가 새벽에 좋은 콜이 한 콜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민이 되죠. 이걸 하면 숙제를 안 한 게 돼서 내일 저녁 때 일하는데 약간의 불이익을 받으니까 어쨌든 알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부활한 것과 동시에 이제 대리운전 회사에는 또 같이 부활한 게 있습니다. 대리운전 회사에는 등급제가 있어요. 등급. 1차 0등급, 1차 1등급, 1차 2등급,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. 보통 로지 등급은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이 되는데, 요즘은 그냥 보통 다 1차 이렇게 보통 표시가 됩니다. 옛날에 1차 0등급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지금은 1차라고만 표시가 되네요.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모든 회사가 똑같이 다 1차였어요. 근데 이번 주부터 회사별로 수발주 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캔슬률이 높다든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차수를 2차, 3차로 내려버립니다. 로지에서.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 다른 회사랑 동시 공유가 안 돼요. 지금 현재는 모든 얼라이언스, 모든 회사가 동시 공유거든요. 그래서 얼라이언스 차이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로서는. 근데 이제 저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얼라이언스랑 어떤 얼라이언스가 어디선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, 그냥 복불복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지금 로지 자체에서는 차이는 없어요, 현재는. 근데 각 회사별로 등급은 나눠집니다. 그래서 등급이 안 좋은 회사, 1차가 아닌 회사들은 다른 회사랑 공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, 이게 아무리 큰 회사라 그래도 가끔은 차수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. 캔슬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수발주 비율이 안 맞는 건 아니더라도. 근데 그게 바로 회복이 안 된다거나 1년에 몇 번씩 그런다거나
그러면 회사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. 예,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, 회사랑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업무를 잘 빨리 처리 안 해준다거나 또는 차수가 자주 내려간다거나 하시는 회사는 있을 이유가 없죠. 대리운전 회사 엄청나게 많은데, 예. 물론 회사마다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. 똑같은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. 보통 기사분들이 회사들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회사마다 다 장단점이 다릅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회사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베테랑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관리 굳이 받을 일이 없으니까 관리비가 좀 싼 데 가셔도 되고, 카카오랑 공유를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카카오 공유 안 해주는 회사 가셔도 되고, 하여튼 회사는 다 조건이 달라요. 같은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회사들도 지금 조금 더 규제가 생겼다. 기사분들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리 회사들도 로지에서 규제가 있다.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. 그리고 참 로지를 2개, 3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숙제는 합산해서 정산이 됩니다. 그래서 로지 1에서 하나 타고 로지 2에서 하나 타면은 숙제 1개 되는 겁니다. 예, 참고로 알고 계시고, 기사분들이 저한테 항상 궁금한 걸 질문하시는데,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보험 문제, 사고 문제예요. 근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서 죄송한데 정말 중요한 거라서, 최근에 카카오가 보험 갱신을 안 시켜줘서 카카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고가 한 건만 나도 안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서 많이 거절이 되셨는데, 다른 회사들도 1년에 사고가 2건 있으면 보험 갱신할 때 거의 대부분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건 중에 1건을 환입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,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동부화재에서 난 사고는, 동부화재로 처리한 사고는 환입을 해도 삭제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부화재 현재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웬만한 사고, 100만원 이하의 사고는 다 현금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세요. 제가 그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, 동부는 30만원, 40만원짜리, 50만원짜리 이런 거를 현금 처리를 안 하시고 사고 처리를 하셔가지고 진짜 보험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. 예, 그러니까 동부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100만원 이하는 현금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KB손해보험이나 삼성 가입하신 분들은 50만원 이하는 웬만하면 현금 처리하시고 합의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없는 사고, 나는 분명히 안 낸 것 같은데 나중에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돼요. 단호하게. 그 현장에서 같이 있을 때 사고 난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지만, 나중에 연락 오는 거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사실 그거를 기사님들이 처리한다는 거는 굉장한 부담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연락 온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, 이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저는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했거든요.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, 지금도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으로 핸드폰도 팔고, 그 다음에 쇼핑몰도 하고,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도 팔고 이런 거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저는 연금이 없어요. 많은 분들이 연금이 없으실 텐데, 국민연금도 제가 조금 내고 말아가지고 연금이 없어서 나중에 연금이 될 만한 일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당장 그게 큰 수입이 되는 건 아닌데, 어쨌든 연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하는 거고,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권유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핸드폰 같은 것만 해도 제가 일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, 요즘 갤럭시 S22 최신형이 그 수당이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. 일반 대리점보다 한 10만원에서 20만원. 작년까지만 해도 최신형 폰이 한 30만원 정도 싸게 저희가 해드렸는데, 요즘 지원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저희가 현금으로 캐시백 해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핸드폰 구입하실 분들 있으면 딴 데서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그거보다 더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가끔 만나자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럼 제가 가끔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,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
제가 신입기사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그래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. 근데 앞으로는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. 제가 뭐 시간이 이렇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편하게 혹시 저 만나시고 싶은 분 계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 그러면 제가 만나서 뭐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, 그리고 기왕 만나는 거면 뭐 여러분 같이 만나면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. 한 분 한 분 만나기는 뭐 그게 시간이 아깝다 이거보다는 비효율적이니까 하여튼 전화 주시면 제가 평일날 저녁 때 시간이 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낮에 커피 드셔도 되고 저녁 식사를 하셔도 되고, 혹시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 뭐 저한테 하시고 말씀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전화 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.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저도 좀 많은 분들 만나고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.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. 제가 새벽 2시 정도까지 전화 받으니까요. 그때까지, 그리고 제가 요즘 밤에 일을 안 해요. 뭐 좀 일을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요. 밤에 전화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. 저한테 좋은 의견, 좋은 아이디어, 뭐 좋은 일,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좀 주시고요. 그래서 전화 기다리겠습니다. 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